네, 안녕하십니까. 하이투자증권 투자솔루션부 이동근입니다. 6월 8일 수요일 장중시황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7.42포인트 0.28% 상승한 2634.18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5.25포인트 0.60% 상승한 879.03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지수가 좀 하락폭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이제 어제 지수가 하락한 원인들을 꼽자면은 먼저 이제 미 국채금리가 10년물 국채금리가 다시금 3%를 넘었다는 부분, 이 부분이 작용을 했고, 그리고 이제 유가가 장중에 이제 WTI가 120달러를 돌파하는 모습이 나왔다는 부분.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그리고 한편에서는 여전히 중앙은행의 미연준이라든가 이런 중앙은행들의 금리 인상에 대한 또 반영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좀 악재로 작용하는 모습이었고요. 시장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반도체와 관련되어 있는 하반기 전망이 조금 이제 부정적인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좀 집중이 되는 이러한 흐름들이 연출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제 좀 낙폭을 키우는 모습이었고요. 또한 이제 내일 아시겠지만 선물 옵션 동시 만기예요. 이런 부분들도 시장의 수급에는 영향을 줬다. 어제 같은 경우 이제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서 대규모의 매도세를 보였거든요. 결국 이런 부분들은 역시 이런 선물 옵션 동시 만기라든가 이런 이벤트에 따른 어느 정도 연동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은가, 이런 수급적인 부분들이 연동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오늘 시장이 반등 시도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반등의 사실 지수적인 부분에서는 반등의 폭이 크지가 않아요. 조금 이제 안타까운 부분이죠. 적어도 이제 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어제 지수가 40포인트가 넘게 빠졌는데 오늘 10포인트도 못 되게 지금 반등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이 반등이 좀 아쉬운 측면은 분명히 있고, 결국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 되돌림이 나타나 줘야 되는데, 되돌림이 제대로 나타나지 못한다면은 추가적인 하락의 가능성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조금 오늘 시장이 조금 더 지수의 상승폭이 커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은 있고, 다만 여전히 상승 종목수, 그러니까 시장이 결국 지수가 조금 막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종목들의 흐름들이 상대적으로 좀 더 강하게 나타나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종목 장세, 순환매, 이런 흐름들은 여전히 오늘도 좀 강하게 나타나는 이런 흐름이었고요. 사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상승폭을 좀 키우는 모습이었습니다. 그저께 밤에 뉴욕 증시가 전강 후약이었다면은 어제는 전약 후강이었어요. 사실 장 초반에는 미국의 소매업체 타겟이 재고 축소로 인해서 2분기 영업이익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면서 하락 출발을 했죠. 이미 이전에 한번 우리가 이런 미국의 대형 유통업체 월마트라든가 이런 업체들의 실적에 대한 우려 가지고 시장이 한번 반응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겟의 이러한 어떤 실적에 대한 우려가 다시 한번 또 시장을 흔들어 놓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결국은 이것보다는 어제는 10년물 국채금리였습니다. 다시금 10년물 국채금리가 3% 밑으로 떨어지면서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10년물 국채금리가 어떤 3%라는 지수대가 이 어떤 심리적인 저항선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지금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국채금리가 조금 이제 하락한 데는 4월 무역 적자가, 미국의 4월 무역 적자가 역대 최대 규모였던 3월보다 19%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수출이 좀 늘고 수입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좀 이제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 결국 미국의 무역 적자 확대가 1분기 GDP 성장률을 끌어내리는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을 했기 때문에 4월에 이렇게 무역 적자 규모가 축소가 됐다라는 거는 2분기 GDP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는 조금 이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어제 또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 상원에 출석을 했는데, 상원에 출석을 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결국 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약간 좀 시장에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무슨 얘기냐면은 이 연준이 이제 뭐 대규모 재정 정책을 쓰고 이래 가지고 인플레이션을 좀 촉발을 했다. 이런 비판이 있었는데 여기에는 반박을 했죠. 결국은 이렇게 이제 어떤 재정 정책을 강하게 쓰면서 성장을 견인을 하고 그리고 경기를 회복시키는데 일조했다. 이렇게 좀 이제 반박을 했습니다. 뭐 이건 당연히 그때 이제 미 연준의 스탠스로 봐서는 당연한 거고요. 팬데믹이라는 특수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미국뿐만이 아니라 어느 나라든지 간에 지금 강력한 재정 정책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다만 지금 이제 상황이 바뀌면서 이제 그동안 썼던 이런 강력한 재정 정책에서 이제 긴축으로 돌아서는 상황이라는 부분이 지금 이러한 좀 시장의 좀 하락이라든가 또 이제 시장의 상황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로 연결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지금 입장에서는 사실 어떤 연준의 향후의 스탠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종목 장세의 흐름들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뭐 보시면은 올라오는 쪽들이 오늘 바이오 쪽이 괜찮아요. 뭐 전반적으로 SK바이오사이언스라든가 셀트리온 그룹주라든가 이런 대장주들이 2%에서 3%대 상승세를 보이면서 오늘 바이오 업종이 일제히 좀 반등을 하고 있고요. 유통주들 뭐 신규 상장된 청담 글로벌이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아시겠지만 4월 5월 백화점의 어떤 매출이라든가 이런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의 실적이 좋았다라는 그런 이제 얘기들이 나오면서 오늘 유통 관련주들 뭐 롯데쇼핑이라든가 신세계라든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2차전지 관련주들 오늘은 삼성 SDI가 좀 반등을 하고 있죠. 어제 이제 SK이노베이션이 많이 올랐는데 오늘은 SDI가 그동안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많이 빠졌다는 부분에서 좀 반등을 하는 모습이고요. 음반 관련주들도 오늘 뭐 JYP라든가 YG라든가 이런 종목들 중심으로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원자력 발전 관련주들 뭐 여전히 정부의 정책적인 그런 수혜 기대감들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하면서 원자력 발전 관련주도 올라오고 있고 IT 업종도 오늘 일단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 폭은 크지 않아요. 삼성전자도 지금 강보합 수준이고 뭐 오늘 SK하이닉스라든가 이런 쪽에서의 조금 상세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런 종목들이 외국인의 매도세에도 불구하고 일단 반등 시도를 하고 있다는 부분에는 좀 의미가 있고요. 스마트폰 부품주들 오늘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이런 모습이고요. 아시겠지만 이제 애플의 개발자 대회 WWDC라고 그러죠. 여기서 이제 새로운 운영 체제 그리고 이제 M2라고 그래가지고 슈퍼칩 이런 것들이 발표가 됐다는 소식이 전반적으로 이러한 쪽에 조금 이제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 뭐 건설주들도 오늘 좀 반등을 하고 있고요. 자, 반면에 이제 빠지는 쪽은 뭐 사료 관련주라든가 뭐 그동안 이제 주가 많이 올랐던 육계 관련주들, 건설 기계 이런 쪽은 좀 빠지고 있죠. 뭐 상승에 따른 차익 매물 실현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식의 흐름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은 시장은 철저하게 지수보다는 업종 종목에 포커스를 맞춘 그런 시장의 흐름들이 연출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시장의 흐름을 보면은 수급상으로 봤을 때 외국인이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현 선물시장에서 특히 이제 선물시장에서 대규모로 매도를 했는데 오늘은 일단 선물시장에서는 매수를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주식시장에서도 매도 규모는 게 크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이 매도세들이 대부분 이제 뭐 IT 대형주라든가 이런 쪽에 좀 몰려 있는 부분들이 조금 이제 우려스럽긴 한데 어쨌든 외국인의 매도세가 그렇게 강하게 나오지는 않고 있고 상대적으로 코스닥 시장에 대한 매도세가 조금 더 약한 상황이고 이런 부분들 결국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내일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도 이제 내일이 조금 어떤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오늘부터 조금 시장에는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지고요.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지금은 시장이 이제 어제 시장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이제 확인이 된 부분이지만은 뭐 특히 이제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시장이 그 바닥을 형성을 하고 있고 또 이제 하방 경직성을 유지하고 있고 뉴욕 시장보다는 상대적으로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는 말씀을 놓쳐드린 바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떤 그런 외부 요인들 또 이제 시장의 어떤 불확실성들 이런 것들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금 고개를 드는 게 미국의 국채금리 흐름, 그리고 이번 주 후반에 이제 발표가 될 미국의 5월 CPI,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시장에는 절대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불안한 거예요. 아직까지도 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인플레이션이 뭐 피크아웃을 했다고들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이 부분은 좀 더 추이를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 또 한편에서는 그와 이제 대척점에 있는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연준이 어떻게 정책적인 방향을 가지고 가느냐, 뭐 지금 벌써 이제 좀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연준이 뭐 이번 달 다음 달에 50bp씩 금리 인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상황을 보면서 만약에 경기가 좀 정말로 꺾이는 모습들이 나온다면은 오히려 연말쯤 되면은 아니면 내년 연초쯤 되면은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 과거에도 이런 사례들이 있었거든요. 1994년에도 그랬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험성 금리 인하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됩니다. 인플레이션도 이제 막아야 되고, 한편으로는 경기 둔화도 막아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연준의 어떤 이러한 정책적인 결정, 정책적인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해진 이러한 상황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장도 그래서 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시장이 확실히 이제 좀 어느 정도는 좀 저점에 대한 신뢰는 조금씩 형성이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좀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이러한 어떤 시장의 모습들이 연출이 되고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아직까지 시장이 본격적으로 지수가 우상향해서 상승을 한다거나 이런 국면까지는 여전히 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지고요. 뭐 매일 같은 소리를 합니다만은 일단은 지금은 철저하게 시장의 대응은 업종 중심, 종목 중심. 무엇보다도 이런 업종이라든가 종목을 고르는 첫 번째 기준은 실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점점 이 실적에 대한 중요성이 하반기로 갈수록 점점 더 커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철저하게 이런 시장의 어떤 흐름들에 좀 이제 발 맞추는 이러한 시장의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당분간은 철저하게 좀 단기적인 관점에서 종목 중심의 대응을 이어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전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장중시장 방송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